59? 네, 59. 불러요? 없어? 아, 2차 부등식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네. 이거 없으면 합니다. 558. 자, 절대값 x 빼기 2와 더하기 그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절대값 x 더하기 1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3단식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얘가 x 더하기 3보다 작다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3x 빼기 b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도 풀어야 돼요. 자, 이거 해가 서로 같답니다. a랑 b가 뭡니까? 그 왼쪽 거는 그냥 해야 돼요. 네, 왼쪽 건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절대값 두 개 연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우변이 더럽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 아직 그래프가 익숙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이거는 구역으로 나누는 거를 지금 수준에서 추천을 드릴게요. 2회차 할 때나 그래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체에 좀 익숙해질 때쯤. 자, 2와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하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루트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 더하기 3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2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데 지금 마이너스보다 작다고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요. 네,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x가 2 사이에 있으면 이번에는 x 더하기 1이 양수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플러스 x 더하기 1이 x 더하기 3보다 작다. 네, 그래서 0보다 x가 크다네요. 네. 뭐야?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 해가 없다네요. 이쪽을 잘못 들었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이쪽에 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로 둘 다 양수가 되도록 하는 2 이상일 때는 x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엔 둘 다 양수니까 x 빼기 더하기 x 더하기 1이 x 더하기 3보다 작다고요. 그래서 x 하나 남기고 x는 4보다 작다. 네. 2 이상 4 미만이죠. 어쨌든 합치니까 0부터 4예요. 만약에 그래프로 하고 싶으면 사실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도 푸니까 어색하네. 그래프로 해. 네. 그래프를 좀 잘 안다는 전제하에. 근데 내가 이거 마이너스 1과 2를 경계선으로 하는 그래프고 기울기가 1보다 크면 둘 다 양수니까 2x로 시작하는 기울기가 2인 직선. 그 다음에 경계선 바뀔 때마다 2씩 차이 난다 그랬죠. 얘가 기울기가 2고 얘가 기울기가 0이고 마이너스 2라서 뭐 이렇게 간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y좌표 3이거든요.
뭐 1로 보면 알죠. 아 잠깐만 잘못 썼다. 마이너스 1에 2. 자 근데 x 더하기 3은 어떻게 생겼냐면 네,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거 2보다 좀 완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2차 함수, 저 절대값 그래프가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랑 여기만 재면 돼서 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쪽에서는 해가 없잖아요. 저걸 제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 아니면 검토형으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 연립을 잘하면 되죠. 이 부분이 뭐냐면 둘 다 양수가 되도록 하는 2x 빼기 1과 x 더하기 3의 교점이니까 x좌표 4. 그래서 0부터 4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자 얘가 절대값 3x-b가 a보다 작다랑 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저것도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푸는 거예요. 절대값이 a보다 작으면 저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서 3x 빼기 b가 a 사이니까 그럴 거고, 그러면 양변에 b를 더해서 b 빼기 a에서 3x가 b 더하기 a까지 뭐 3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b 빼기 a에서 x가 3분의 b 더하기 a까지. 근데 얘가 0에서 4라고. 그래서 b 빼기 a는 0에 b 더하기 a는 12. 그래서 a, b 둘 다 6. 이렇게 풀든 근데 이게 편해. 아니면 이걸 제곱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곱하면 오히려 2차라서 너네가 좀 더 짜증날 수 있어. 제곱을 만약에 하면 이렇게 되죠. 3x 빼기 b의 완전 제곱이 결국 a보다 작다라서 뭐 결국에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인데 이게 결국 전개를 하면 9x 제곱 빼기 6bx 더하기 b제곱 빼기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풀어서 0에서 4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냐? 9분의 합과 곱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9분의 합 9분의 마이너스 6b가 4. 그 다음에 2분의 곱 9분의 b제곱 빼기 a가 9분의 곱 0.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잠깐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뭘 잘못 푼 것 같다. 이쪽 a제곱이고.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로 가도 되는데 그냥 이거는 풀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은 둘 다 해달라는 거지.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의자에 뭐 앉는다던가 몇 개씩 나눠준다던가.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이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가 확실하게 남는다. 의자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은. 뭘 문자로 놓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적은 걸 문자로 놓으면 됩니다. 대체로. 의자 개수랑 사람 수랑 의자 개수가 적거든요. 왜냐면 한 의자에 5명씩 앉을 수 있으니까 의자가 적다는 얘기죠. 자, 의자 수를 x로 보면 한 의자에 5명 앉으면 8명이 남으니까 학생 수는 5x 더하기 8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6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가 확실하게 남아요. 그래서 의자에 6명씩 앉는 거야. 자, 6명씩 앉으면 빈 의자가 확실히 5개가 남아요. 이게 비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앉긴 앉아요. 꽉 앉을 수도 있고 전체 다 앉을 수 있고 좀 몇 명만 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하면 1명에서 6명인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5x 더하기 8면은
여기에 한 명 앉는 거부터 여기 6명 앉는 것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의자가 빈 의자 5개, 어설픈 의자 1개 빼가지고 x-6개거든요. 그래서 6에 x-6에다가 최소 한 명은 더 앉고, 근데 6에 x-6에서 마지막 의자 6명 앉는 것까지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식을 이렇게 놓는다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6x 빼기 35에서 6x 빼기 30까지. 그럼 요거를 풀면 x는 작거 나갔습니다. 43보다. 네, 이쪽을 풀면 38보다 크거 나갔죠. 그래서 38명부터 43명, 의자 개수가 38에서 43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사탕 나눠주는데 한 명한테 5개씩 주면 사탕 2개가 12개가 남고 7개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1개에서 5개까지 받아요. 네. 이건 뭐 빈 학생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네요. 최대 학생 수는. 자, 뭘 문자로 한다? 적은 걸 문자로 놔야 돼요. 사탕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한테 사탕 5개, 6개씩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학생 수를 x로 놓습니다. 그러면 사탕수는요 5개씩 줘서 12개가 더 있으니까 5x 더하기 12예요. 자, 그러면 7개씩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7개 7개 마지막 한 명은 1개에서 5개. 근데 5개 미만이네. 1개에서 5개 미만을 하지 뭐. 미만 쓰지 뭐. 그러면 요렇게 세면 사탕수는 몇 개냐면 이게 x-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수는 5x 더하기 12개인데, 자, 7개씩 x-1명 주고 1개 주는 거보다는 더 많을 수는 있어요. 뭐 같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7에 x-1 더하기 1부터 가능해요. 근데 마지막을 5개 주는 거보다는 적어야 돼요. 7에 x-1 플러스 5보다는 작아야 돼요. 미만이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 7x 빼기 6부터 7x 빼기 2까지. 그래서 2x는 18 이하, 그 다음에 14초과, 따라서 7초가 9 이하. 그래서 학생 수는 최대 9명이고, 그럼 사탕수의 최대는 뭐 5x 더하기 12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학생 수 최대니까 그냥 9명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뭐 그냥 할 것도 없는데 564번을 보시면 이게 해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여러분이 질문한 문제들의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 문제들은 그 구해란데 564번의 1번하고 2번은 해가 만약에 특별하다면 K가 뭐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으로 못 풀어요. 풀 수는 있는데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막 말로 막 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복잡해서 빙빙빙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결국 그래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4번 같은 경우 3의 절대값 x 더하기에다가 x-1의 절대값을 더한 게 k 이하가 해가 있으려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라는 상수 함수를 그렸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이 있으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냐. 네, 밑에 것도 x 빼기 1의 절대값과 2의 절대값 x 더하기 2를 그려서 k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있으면 안 돼. 해가 없다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 그래프를 하긴 해야 되죠. 난이도가 좀 있죠. 세 문제밖에 없네. 1차라 그러네.
뭐 터프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 질문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활용부터 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정신을 차려봐요. 이건 여기가 따뜻하니까 졸리긴 하겠지. 아, 여기 너무 따뜻해요. 이거. 왜 이렇게 따뜻하지? 감시. 좀 이렇게 하지. 자, 활용인데 2차 부등식 활용은 그렇게 많이 되는 데는 아니에요. 예, 오히려 방정식 활용이나 내고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1차 부등식 활용도 되게 짜증났을 건데 2차 부등식은 낼 만한 문제가 딱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뭐 잘 알려진 유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한 페이지 하고 말죠. 자, 뭐 한번 해보죠. 방정식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자, 어느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3,000원이면 400개가 판매가 되고 한 개를 100원씩 내리면 40개씩 늘어납니다. 판매량이. 자, 그랬을 때 하루 판매액이 150만 원 이상이 되려면 한 개의 최대 최소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뭐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방정식에서. 자, 기준이 3,000원이란 말이에요. 자, 3,000원이면 400개가 팔리는데 내가 100원 내리면 플러스 40개입니다. 100원을 내리면 플러스 40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자, 200원 내리면 80개 플러스죠. 300원 내리면 뭐 얼마야 그러면 120개 플러스인가? 그러면 당연히 문자를 뭘로 넣는 게 좋냐면 얼마를 내리면 플러스 얼마냐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100x원을 내리면 100원 내리면 40개 올라가니까 40x원이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3,000 빼기 100x원에 팔면 한 개당 판매 개수는 400 더하기 40x개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총 매출일 거 아닙니까, 그죠? 판매액이잖아요. 한 개당 몇 개냐? 근데 얘 곱한 게 뭐였으면 좋겠다? 150만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150에 0이 되게.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풀어라고요. 자, 공통인수 좀 뽑아봅시다. 자, 얘는 100이 공통이죠. 마이너스 100으로 뽑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0에 x 빼기 30. 얘는 40을 뽑겠습니다. 40에 x 더하기 10. 150에 빵빵빵빵. 야, 이게 좀 짜증나네요. 자, 일단 왼쪽에 0이 3개 있고요. 이게 4,000이죠. 0 3개만 좀 지웁시다. 네. 마이너스도 곱하겠습니다. 그럼 아니다, 일단은 그냥 하자. 마이너스 4에 x 빼기 30, x 더하기 12. 1500 이상이라서 전개하고 마이너스 4 나눠주겠습니다. x제곱 빼기 20x 빼기 300은 자, 마이너스 4로 나오니까 부동반 바뀌고 375? 네, 마이너스 375. 네, 그래서 왼쪽 넘기면 x제곱 빼기 20x 더하기 75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네. 그럼 인수분해 하면 되죠. 뭐. 75를 5랑 15로 쪼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게 0보다 작다니까 최고차 함계수 양수에서 작다니까 사이라고 그랬죠. 예, 5부터
15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개당 판매 가격은 3000 빼기 1000x잖아요. 100x잖아요. 그러면 많이 빼면 100 곱하기 15를 뺀 거겠죠? 그래서 1,500원부터 300 빼기 100 곱하기 5를 뺀 게 최대겠죠? 2,500까지 가능하네요.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500원에서 2,500원까지 가능하다. 최대 최소 2,500, 1,500 하면 됩니다. 네, 별거 없어요. 네, 571번. 이것도 뭐 저기 2차 방정식 활용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높이가 10 더하기 25t 빼기 5t 제곱이면 높이가 30 이상이래. 그럼 얘가 30보다 크거나 같다고 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도 다 줬는데 뭐 572번도 2차 방정식 때 하던 활용인데요. 뭐 한쪽으로 몰아서 땅의 넓이가 30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73번도 위에 거랑 똑같죠. 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자, 가우스를 포함한 애가 남았는데 이제 고민이네.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님이 그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296쪽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다 안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은 진도가 내 생각보다 느리지 않습니다. 네. 안 나가도 되긴 하는데 가우스는 뺍시다. 내가 방정식 때도 가우스 안 했으니까 그냥 가우스 안 할게요. 가우스는 조건에서 빠졌기 때문에 가우스는 안 하겠습니다. 2회차 때만 해보자고요. 자, 넘어가요. 자, 2차 부등식 해일 조건 278조.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네.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 2, 3 나오는 2차 방정식 만들어라 하면 우리가 뭐 이제 중3 버전에선 이렇게 만들었고요. x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니면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자 합이 5고 곱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러면 합이 5에 곱이 6이니까 뭐 사실 이거 정리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방정식에가 2에서 3 사이가 나오도록 2차 부등식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아니 이게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었으면 해가 2, 3인 거잖아. 그러면 뭐 인수분해 버전으로 하면 요거였겠지. 이거니까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겠죠. 근데 4이잖아요. 4이니까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개한 버전을 하고 싶어. 그럼 합이 5, 곱이 6이니까 그냥 바로 합이 5니까 x제곱 빼기 5x 곱이 6이니까 이렇게 하고 4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0보다 작다 하면 4이잖아. 이게 4이잖아. 자,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방정식 때랑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써야 돼요. 근각계수 관계를 쓰면 더 좋아요. 네, 어차피 정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해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인 2차 부등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사이니까 0보다 작다 고요. 근데 전개 버전으로 알고 싶으면 그 근각계수 관계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개해도 되지만 근각계수 관계 두 분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죠.
x제곱 빼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이 알파 베타니까 이건 그냥 x 그러니까 그걸 쓰든 하면 되고 최고차 함계수를 만약에 2나 3 아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주면 저기에다 양변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가 가장자리로 나올 때가 있죠.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그러면 가장자리니까 바깥쪽이에요. 네. 가장자리니까 방향이 이겁니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가장자리인 거고요. 전개한 버전으로 하고 싶으면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최고차 함계수가 다른 수라면 양변에 저기다 곱하시면 되겠고요. 부동호 방향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익힘 1번을 좀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81쪽 하고 82쪽까지는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뭐 개념 익힘 1번 같은 건 그다음 어렵지 않아요. 근각계수 관계 쓰면 다 나오는 거라서.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를 풀었는데 마이너스 2랑 3의 바깥쪽으로 나오면 저게 만약에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예, 방정식이었으면 그냥 해가 마이너스 2, 3 나오는 거라서 두근의 합곱 쓰면 돼요. 네, 두근의 합 1이잖아요. 마이너스 2랑 3 더하면 그게 마이너스 a라고.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게 원래 P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6 하면 돼요. 그 다음 부동호 방향만 좀 확인하시고. 맞네요. 자, 2번 ax제곱 더하기 빼기 3x 더하기 b는 0 보다 0보다 크다를 풀면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로 나오네요. 자, a랑 b 구하래요. 그냥 두근의 합분으로 가세요. 이게 방정식이었으면 해가 마이너스 2하고 1 나왔겠지. 그럼 두근의 합은 원래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3 a분의 3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2랑 1도 해서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곱 a분의 b잖아. 네, 최고차분의 상수야. 두근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a. 그리고 지금 이거 0보다 크다는데 사이로 나왔네? 왜? 최고차 함계수 음수라 그래요. 음수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 여러분이 부등식을 풀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3 나누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동호가 바뀌거든요.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없어. 근각계수 관계 쓰면 다 돼. 자, 575번. 이거는 원래 뒷개념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아예 안 한 건 아니라서 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575번에 1번.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x는 3만 나온대요. 네, 그러면 이제 A, B가 뭐냐를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되니까. 이거 왜 이랬죠? 왜? 아니, 부등식을 풀면 뭐에서 뭐 사이 아니면 뭐 바깥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X가 3만이네? 특별하다 그랬죠? 그럼 뭐 2차 방정식이 특별하면 뭐가 특별하겠어요? 중근을 가지니까 특별한 거죠. 아니면 그림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자,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를 그림을 그릴 건데 y는 0이라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찾으니 그럼 얘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점이 x좌표 3일 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3 말고 다른 애들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3일 때 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3일 때만 같거나 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위에 있죠. 네, 작으면 아래쪽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결국 뭐예요? 방정식의 해가 하나고요. 해가 하나니까 중근이고요. 뭘 중근으로 가죠? 3을 중근으로 갖는다. 즉 얘는 x는 3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전개해서 a는 마이너스 6, b는 9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근의 합 3 더하기 3 6이잖아. a는 마이너스 6. 3 곱하기 3 두근의 곱 9잖아. 그래서 b는 9. 뭐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해가 특수한 케이스였죠. 자, 뭐 여하튼 a랑 b를 구한 상황에서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라고 합니다. 그럼 b가 9죠? 9x제곱 더하기 빼기 6x 더하기는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이것도 완전제곱이야. 3x 빼기 1의 완전제곱이다 이거지. 제곱수가 어떻게 0보다 작아? 말이 안 되지. 0일 수는 있어도 x는 3분의 1밖에 없다. 이렇게 가시든 아니면 2차 함수로 봐서 얘가 꼭지점이 3분의 1인 2차 함수죠. x좌표는 3분의 1밖에 없잖아요. 0보다 밑에 있는 애는 3분의 1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576번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산 위주의 학교들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는 애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하자. 이건 둘 다 할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를 불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bx제곱 더하기 cx 빼기 3a가 0보다 크다를 풀어보래요. 자, 그러면 ABC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근각계수 관계를 쓰시면 두분의 합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 다음에 두분의 곱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2죠. 이게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는 a C는 마이너스 2a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B도 a로 바꿀 수 있고 C도 마이너스 2a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식은 ax제곱 빼기 2ax 빼기 3a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양변에 a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보다 크다가 돼서 인수분해 되잖아. 네, 방정식에가 마이너스 1하고 3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0보다 크다니까 가장자리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다 나오는 겁니다. 아니 뭐 할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번이죠. 내가 사실 지금 이 1번 문제를 풀면서 은근슬쩍 하나를 넘기고 지나갔거든. 이제 그걸 다루는 게 2번이라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를 푸는데 이거는 해가 2에서 4 사이로 나와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엔 cx제곱 빼기 4bx 더하기 16a를 구하는다. 자, 얘가 0보다 크다를 풀어보래요. 자, 그럼 또 근각계수 관계로 가겠습니다. 방정식을 풀면 2하고 4가 나왔으니까 부등식을 풀어서도 2에서 4 사이 이렇게 나온 거겠죠. 자, 합
2와 4의 두분의 합은 6이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분의 곱 8이죠. 8은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a, c는 8a 이렇게 봅니다. 그럼 bc를 a로 표현했으니 대입을 해보죠. c가 8a니까 8ax 제곱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6a니까 더하기 24ax 더하기 16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양변에 8a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1, 1, 2니까 방정식이었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따라서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가장자리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답이 틀렸죠. 네, 그렇죠. 답이 4이죠. 왜냐? 내가 지금 뭘 했죠? 양변에 8a를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 8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등식은 이런 맹점을 좀 많이 노려요. 왜냐하면 계산은 엄청 어렵진 않은데 실수할 곳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이런 것만 집요하게 노리거든. 어차피 개념이 어려운 건 다른 데서 내도 돼. 부등식에서는 실수 많이 하는 애를 내요. 자,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 어떻게 하냐? 사실 맨 처음에 봤었어야 했어요. 자, 처음에 뭐가 이상하잖아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를 풀면 원래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가장자리로 나와야 돼요. 근데 사이로 나왔잖아요. 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를 해가지고 사이로 나왔으면 이게 0보다 작아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뭘 할 수 있어요?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맨 처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0보다 작다는데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로 나왔네? 이건 부동반에 안 바뀐 거니까 사실은 뭘 알려준 거야? A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거고요. 0보다 컸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죠, 이 나중에.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지. 그래서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8A로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사이로 나온 거예요. 진짜 부등식은 부동호 방향만 주의하면 잘 풀려요. 특수의 말고. 그러니까 기본 계산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점심을 너무 싸게 먹었네. 저거 좀 조심합시다. 자, 난이도가 이제 조금 있는 학교를 가시면, 그러니까 중정도 난이도의 학교를 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 익히기 2번 같은 걸 내기도 합니다. 방정식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fx는 0보다 작다의 해를 풀면 3에서 15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f2x 더하기 0보다 작다를 풀면 뭐냐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해설에서 막 엄청 어렵게 풀고 있어요.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3에서 15 사이려면 fx는 3하고 15가 나오는 2차 부등식 2차식이구나. x 빼기 3, x 빼기 5, x 빼기 15구나. 대신에 최고차 함계수는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0보다 작은데 사이로 나왔네? 이렇게 쓰고 단 a는 양수. 그러면 f2x 더하기는
x 대신 2x 더하기를 써서 a의 2x 더하기 1 빼기 3 네, 2x 더하기 1 빼기 15를 해서 얘가 0보다 작다를 풀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왜? 치환하면 되지. 아니 우리 f 머시기가 0보다 작다를 풀면 3에서 15래매. 그럼 얘가 머시기라면 2x 더하기를 머시기로 놓으면 f 머시기가 0보다 작은 범위가 그 머시기가 3에서 15 사이니까 이거 풀면 머시기가 3에서 15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냥 2x 더하기 3에서 15 사이 풀면 돼요. 네, 그러면 양변에 1 빼고 네, 2 나누면 되겠죠. 뭐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죠, 딱히. 네. 자, 좀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치환 잘 하시면 돼요. 네. 자, 578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방정식 파트가 더 쉬울 수도 있다. 부등식 파트가. 글쎄요, 뭐 근데 나는 그냥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이건 치환하겠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2차 부등식 fx가 0보다를 풀면 마이너스 2에서 9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를 풀면 뭐냐예요. 아니 똑같잖아요. x 대신 마이너스 3x 더하기 썼잖아. 그럼 이것도 x 대신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쓰면 되지. 그잖아요. 네. 그럼 양변에 2를 빼고 마이너스 3 나눠주면 되겠네요. 부호가 바뀌겠죠. 네, 마이너스 3분의 7부터 x가 3분의 4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수 x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 있네요. 4번.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좀 적응이 되시면 79번처럼 그림으로 내도 별로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 79번에 1번 해볼게요. 자, 이게 fx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f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뭘 하기가 쉽냐면 fx가 0보다 작다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fx가 0보다 작아서 y좌표 작아서 밑에 있는 부분은 2부터 3까지잖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잖아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인 걸 아니까 당연히 f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려면 x 대신에 x 빼기 4를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x 빼기 4가 3까지. 양변에 4 더해. 네, 2부터 x가 7까지. 2, 3, 4, 5, 6, 7. 하면 되지 뭐. 2 더하기 7 9네요. 대신에 이제 79번에 2번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79번에 2번은 그 x절편을 안 줬거든. 이렇게만 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x절편을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fx가 a의 x-2의 제곱 빼기 1꼭지점 2,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데 대신에 여기 0,3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a는 1이죠.
그래서 fx는 x-2의 제곱 빼기 1, 즉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x절편을 구하면 1과 3. 그래서 1, 3을 하는 것도 좋고요. 뭐 나는 아니면 그냥 이 참수식 기왕에 세운 김에 그냥 하겠다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만약에 x절편을 1, 3으로 구하셨다면 문제에서 fx 빼기 0보다 작다를 하는 거지만 fx가 0보다 작다면 할 수 있다. fx가 0보다 작은 부분, 내려간 부분은 1부터 3까지니까 fx-1이 0보다 작다를 부르려면 x 대신 x 빼기 1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x 빼기 1이 1부터 3. 그래서 2부터 4구나. 그래서 뭐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 쪽은 이 정도로 마무리요. 자, 쪽의 개념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오늘 왜 이러실까? 자, 조금만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정신 차려봐요.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사실 2차 부등식을 하는 이유는 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등식을 했죠. 항등식 뭐 항상 성립하는 식에서 했잖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냥 계속 막 섞어서 나왔잖아. 막 2차 방정식 할 때도 뭐 무조건 성립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 여기는 부등식의 항등식 버전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항등식 버전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다른 단원하고 결합해서 나올 거예요. 모든 함수의 기초 내지는 방정식의 기초는 1차하고 2차예요. 뭐 1차는 쉬우니까 그럼 2차가 섞여 나오면 쓰는 게 뭐겠어요? 근각에서 관계, 판별식 뭐 이런 건데 그럼 부등식도 그쪽에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방정식이잖아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어요. 그건 원래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따로 부르는데 뭐 항부등식 할 수는 없으니까. 절대 부등식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모든 단원하고 다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할 조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거의 자동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바로 딱딱딱 튀어나올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외우면 안 되고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재빠르게 그리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눈을 감고 사과하면 사과라는 형상이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보통은 뭐 빨간 사과가 됐던 파란 사과가 됐던 아니면 사과라는 글자가 됐건 눈을 감고 떠올리면 떠올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극히 일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사과를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사과가 됐건 뭐가 됐건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극히 드물지만 거의 10,000분의 1, 10만 분의 1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수학은 잘하기 힘들죠. 네. 자, 몇 개만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낼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할 조건.
아니 이게 우리 부등식 버전이면 이렇게 하잖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가 무조건 성립하려면 A는 0, B는 0, C는 0 하잖아요. 방정식은 쉬워. 근데 저게 만약에 부등식이면 0보다 크다니까 0일 필요는 없어요.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100이어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죠.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이건 뭘로 하느냐? 함수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0이라는 x축하고 비교를 했을 때 0보다 무조건 크니까 위쪽에만 있으면 돼요. x좌표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쪽에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x좌표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에 있는 애 밑에 있는 애도 있거든. 그러면 위쪽에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림이 그러면 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ABC의 조건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최고차 계수는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2차 함수 언젠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최고 계수는 양수여야 되고요. 최고 계수가 양수면 저렇게만 되느냐? 아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얘와 다르게 얘의 특징은 뭐냐? 교점이 없다예요. 교점이 없으니까 x절편이 없고요. x절편은 방정식의 해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입니다. 자, 작다예요. 0보다 크다를 푸는데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 진짜 힘들어합니다. 아니 무조건 0보다 크다는데 왜 0보다 작다를 푸냐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중요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이 0보다 무조건 크게 그려지기 위해선 교점이 없어야 돼서 해가 없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답니다. 자,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입니다. 이건 좀 미묘하게 다르죠. 왜냐하면 0하고 같은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을 비교해서 얘가 위에 있는데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에만 있든가 잠깐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당연히 이건 괜찮아요. 왜? 무조건 0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니까. 근데 뭐도 괜찮긴 하냐면 요 그래프도 괜찮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0보다 큰 애들도 있고 같은 애들도 있지만 최소한 작은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크거나 같죠. 요거 둘 다 돼요. 그럼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냐? 최고 계수는 양수면서 얘는 해가 없고 x절편 없으니까 얘는 해가 하나인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판별식이 양수인 놈, 이거 판별식이 0인 놈. 해가 없거나 또는 해가 중근이거나 x절편이.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 양수 조건과 더불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판별식이 양수거나 0이거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0 이하다죠. 네. 그러니까 또 뭐예요? 크거나 같다는데 작거나 같다는 쓴다고.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또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하면 되는갑다. 그럼 나 거꾸로 해야지. 크다니까 작다로 풀고 작다니까 크다로 풀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자 당연히 얘도 있어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가 무조건 밑에 있어야 돼요. 뭐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무조건 밑에서만 돌리면 지금 위로 안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언젠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2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
위로 볼록 최고 계수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만나진 최고 계수가 음수인데 최고 계수 음수인 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의 특징은 x절편이 없답니다. x절편 없으니까 해가 없죠.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a가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답니다. 그래 이거는 0보다 작다 푸니까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반대로 외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림으로 가야지.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림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x에 상관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역시 이차함수가 y는 0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잠깐 같은 것까지 괜찮아요. 위에만 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싸리 밑에 있든가 아니면 요거까지는 괜찮다고. 요거는 작거나 같거든. 이건 작기만 하고 어쨌든 작거나 같은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역시나 최고치 함계수 음수라 a는 음수에 교점이 없거나 하나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방정식에 해가 없거나 하나 있는 거 괜찮으니까 판별식이 0이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겨야 될까를 이해를 해주세요.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처럼 성립할 것인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근해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에 무조건 성립하네, 뭐 어떻게 성립하네 라는 말을 하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를 따져서 그 그림에 맞추는 식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연습을 좀 할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기도 좀 풀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수업을 안 하면 2차 부등식을 까먹을 것 같은데 복습은 한번 해야겠지? 4시 끝나고. 자. 그 혹시 시험 이틀 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수학 날짜 언제지 좀 알아보시고 나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아니까 상관없고. 네, 수명 이틀 보죠. 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문제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개념들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변형하기 나름이라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지금 내가 개념 익힘 3번 할 차례인데 283쪽에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것도 낼 수가 있어서 그건 이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3-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 플러스 6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2차 함수로 보시라고요. 이 2차 함수가 0보다 x좌표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2차 함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 그림의 특징이 뭐냐?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예요. 근데 뭐 양수니까 맞죠?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무조건 저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뭐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 x절편이 없다. 해가 없다. x절편 방정식의 해가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예, b 제곱 마이너스 ac였어요. 예, 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k 더하기 6입니다. 바로 쓰자. 요게 성립해야 되고 저거는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풀 줄 알죠. 인수분해해서. 네, 마이너스 2하고 3 0보다 작으니까 4.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빼기 kx 빼기 k 더하기 1인데 이거는 저기 뭐야 이거는 그냥 나라면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겠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건 사실 좀 나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최고 마이너스를 양변에 다 곱하면 사실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 빼기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 잠깐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x절편이 없거나 한 개거나 그러니까 해가 하나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판별식이 k제곱 빼기 4의 1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됩니다. 그래서 k제곱 빼기 4k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게 k 빼기 2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예, 제곱 그냥 뭐 2와 2 사이 뭐 이러셔도 되고 2부터 2까지 뭐 2밖에 없지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제곱수는 항상 양수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0일 수밖에 없다. K는 2다.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581번 아니다 582번 하자. 네, 582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n-2x 빼기 am은 0이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얘가 이게 좀 문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약간 개념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n-2의 제곱 빼기 4, 1 마이너스 am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래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실근을 갖죠. 그럼 일단 좀 정리 좀 해볼게요. m제곱 빼기 4m 더하기 4 더하기 4am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게 뭐라 그랬냐면 m의 값에 상관없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은 항상인데 어떤 항상이냐? m 값에 상관없이 항상. 그럼 이 식을 잘 보면 m이 들어간 2차 부등식인데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잖아요.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m에 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니까 m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항등식 쪽에서도 일단 항등식 쪽을 풀 때도 일단 정리는 했잖아요. 그럼 m제곱 자 더하기 4am 빼기 4m이니까 2만 묶을게요. 2에 2a 빼기 2에 m 더하기 4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내가 왜 이름 묶었냐면 저래야 짝수 공식 쓰기가 수월해서 그래요. 그냥 4a 빼기 4 해도 돼요.
자, 그럼 이게 m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2차 함수 y는 m제곱 더하기 2의 2a 빼기 2의 m 더하기 4와 y는 0을 비교한 걸로 보고, 그럼 여기가 y는 0이면서 무슨 축? m축 하면 되겠죠. x라는 문자 대신 m 쓴다고 생각하고 m축이라고 해석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 2차 부등식은 y좌표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흰색은 특징이 뭐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왜? 해가 없으니까. 보라색은 판별식이 0인 거. 이러면 항상 0 위에죠. 그래서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b-의 제곱 2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a 제곱 빼기 8a 더하기 4 빼기 4 a 제곱 빼기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a의 a-2죠. 방정식의 해가 a가 0하고 2로 나옵니다. 0보다 크니까 가장자리 a가 0 이하거나 아니면 2 이상이다. 자, 시험에 잠깐만. 미쳤나봐. 잠깐만, 왜 크거나 같다 했냐? 아니, 이런 초보적인 실수. 판별식이 없다 작거나 같다. 그 내신은 진짜 많이 냅니다 이거. 왜 많이 내냐 중요하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쓰니까. 내가 다른 데서도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모든 단원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쓰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단원에서. 제발 고이 올라갈 때 이거라도 마스터해서 올라가면 참. 이게 고이 올라가는데 이거 모르면 진짜 깝깝하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자,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네. 자, 개념 익힘 4번. 요 단원이 개념도 되게 중요하고 실수하기도 되게 좋은 단원이라서 거의 100% 냅니다,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실수하기 좋으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개념 익힘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비슷한데.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저 영상을 다시 보실 거면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ax제곱 빼기 ax 더하기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이거 왜 중요하냐 좀 해봅시다. 일단은 하던 대로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별로 다른 거 없죠. 아까 전에도 뭐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했으니까 이게 똑같아 보이잖아, 그죠? 자, y는 ax제곱 빼기 ax 더하기 1이 y는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y는 0 x축이 하나 있고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그려지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조건이 뭐야? 일단 위로 볼록이면 안 돼요. 아래로 볼록 튀어나와야 되니까 최고 계수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축하고 안 만나요. 그러니까 x절편 방정식에 해가 없단 말이에요. 해가 없으니 판별식이 0보다 작다예요. 자, 그럼 판별식을 해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럼 A의 A 빼기 4. 네, 0하고 4 사이죠. 요 조건에도 맞죠? 0보다 크면서 0에서 4 사이인 거니까 결국 0에서 4 사이죠. 근데 답이 이게 아니야. 자, 왜 그러냐? 앞문제랑 그러니까 개념 3번하고 개념 4번이 뭐가 다르냐면 그 제목을 잘 보시면 개념 4번의 그 제목에는요 뭐라고 써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돼 있어요. 개념 3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고요. 자, 부등식과 2차 부등식 차이가 뭐냐? 이거는 2차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일부러 언급 안 하긴 했는데 2차 부등식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2차니까 최고에서 무조건 0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A가 0이어도 돼요. 이거는 A가 0이어도 된다고요. 최고계수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풀었다는 거는 2차 함수를 가정하고 푼 거잖아 지금.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겨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푼 거잖아요. 이 풀이는요 2차를 가정하고 한 풀이라서 A가 0이 아닐 때 푸는 거예요. 근데 A가 0이면 이렇게 풀면 안 되지. 2차가 아니니까. 그럼 A가 0일 때 어떻게 하냐? 따로 합니다. 자, A에다 0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0x제곱 빼기 0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그냥 1이잖아요. 결국 좌변이 1 되잖아요. 0 빼기 0 더하기 1이니까 아니 1은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건 원래 무조건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무조건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야? 0 들어가. 0 이상 3미만이에요. 이거 합쳐서. 근데 만약에 얘가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줬으면 0을 아예 세면 안 되지. A는 당연히 0이 아닌 거니까 2차라고 말을 줬으면. 근데 이건 2차란 말 없이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0도 가능해요. A가 0이면 이런 식이어서 x에다 뭘 넣어도 1은 무조건 0보다 크죠? A가 0이어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틀리겠어요 대신에 100% 냅니다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요건 무조건 냅니다. 2차 부등식 내지는 부등식 해가지고 여러분을 낚으려는 문제 무조건 돼요. 그래서 누군가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고1 때. 고1 때 누군가 틀립니다. 4명 있잖아요. 2명은 틀려서 와요. 한두 명은 틀려서 옵니다. 4명이면. 나는 예언을 하지 항상. 누군가 틀려서 온다. 원래 이런 단원이 있어요. 각 과정마다. 그 고1 때는 이게 무조건 틀리는 애가 나오는 무조건 실수할 수 있는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또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지수로그 부등식에서 한 것도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다 부등식 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누군가 틀려서 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학생들이 실수하냐 안 하냐를 이걸로 판단하거든. 요 문제를 풀었을 때 실수를 안 하면 웬만한 건 계산 실수를 제외한 실수는 안 한다고 내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수학 문제 풀 때 긴장을 타고 있냐 안 타고 있냐 기준이 될 만하다고 나는 보거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맨날 강조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다 강조해요 이거. 워낙 유명한 실수 포인트라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건 요 문제를 냈을 때 안 틀릴 줄 아는 사람이면 수학 문제 풀 때 긴장을 하고 있는 증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실수할 걱정은 크게 안 하지. 개념 실수할 걱정은 안 하지.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것도 그냥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자,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a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이때 a 범위 구하래요. 이거 똑같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ax제곱 더하기 ax 빼기 y는 0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자 x축 y는 0을 그려서 무조건 그래프가 밑에만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식이면 안 돼. 언젠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위로 볼록 해야 돼요. 하지만 뭐 같은 것까진 괜찮으니까 뭐 요거까진 괜찮습니다.
i에 가라앉았거나 x축에 스치거나. 그러면 얘는 특징이 뭐냐? 최고계수 a가 0보다 작으면서 해가 하나거나 없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이거나가 되죠. 합치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판별식이 뭐냐? a제곱 빼기 4a 마이너스 1.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4a가 0보다 작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입니다. 하지만 0보다 작다라고 되어 놓고 푼 거라서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만 풀면 마이너스 4 이상 a가 0 미만이다예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2차 부등식이었으면 이렇게 써야 답입니다. 2차 부등식이면 이렇게 써야 답이에요. 근데 그냥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돼요. 이거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전제하고 풀 땐 답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2차 부등식이 아니어도 된다면 a가 0인 것도 되니까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x 빼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 x에다 뭘 넣든 그냥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잖아요. 무조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됩니다. 0이 아닐 땐 답이 이렇게, 0일 땐 답이 이렇게 합쳐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가 나오죠. 자,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자, 583번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1일 수도 있어요. a 빼기 1이 0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만 하면 똑같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자, 584번. 자, 이게 이제 이걸 잘 섞은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함정에 잘 안 걸리는 편이다 보니까 좀 함정에 섞이려고 이런 식으로 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순어수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순어수 파트도 좀 실수하기가 쉬운 데였거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얘가 순어수가 돼야 돼요. 자, 이거 순어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되죠. 루트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a 더하기 1의 x제곱 빼기 a 더하기 1의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0 되면 안 됩니다. 0 되면 루트 0이라서 실수예요. 그럼 얘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지금 이게 a가 이게 2차 부등식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만 덜렁 줬잖아요. 2차란 말 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0x제곱 빼기 0x 빼기 1이 되니까 당연히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괜찮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쓰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해보세요. 똑같아요. 자, 585번에 1번 봅시다. 이것도 말로만 할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법인데, 자, 585번의 1번은 자, k 더하기 1의 x제곱 빼기 k 더하기 1의 x 더하기 5를 해서 얘가 실수여야 돼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떻게 돼야 실수예요? 루트를 씌워서 양수거나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k 더하기 1의 x제곱 빼기 k 더하기 1의 x 더하기 5가 항상 0 이상이다를 풀고 싶은 거예요. 네, 0도 되긴 하니까. 근데 얘가 2차 부등식 이런 말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k 더하기 0일 때는 따로 해봐야 되는 거고. 자, 85번의 2번은요. 분수 형태죠?
루트 k 더하기 2x 제곱 빼기 2의 k 더하기 x 더하기 4 분의 1입니다. 자, 이번엔 얘가 실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 분모에 있는 k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2의 k 더하기 2x 더하기 4가 어떤 수가 돼야 돼요, 이번에? 얘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실수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다인데 같다는 되면 안 되죠. 왜? 분모에는 0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0보다 크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이면은 이게 2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일 때는 따로 하시는 거고 k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2차 부등식으로 하시는 거고. 진짜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그 웬만한 잡다구리한 대수분해 공식 하나 두 개 외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자, 285쪽 보겠습니다. 해가 없을 조건. 야,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오늘 286쪽까지만 할 거예요. 87쪽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번엔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아니 하긴 해야겠지. 네. 일단 85쪽. 자, 지금까지 나온 애가 무조건 성립하는 애들이었잖아요. 당연히 무조건 성립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말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개념에 따로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한 걸 바탕으로 풀면 됩니다. 개념 보고. 자, 2차 부등식 해가 없을 때 a 범위 구하세요. x제곱 빼기 2의 a 더하기 3x 더하기 4의 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요거는 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뜻, 얘는 이 뜻이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 이거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떤 거예요? 아래로 내려간 부분.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0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없다 이거야.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위에만 그려야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그림이 요렇게 되든가 이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잖아. 아니면 요거까지는 괜찮죠. 요것도 내려가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나 요렇게 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절편이 한 개니까 해가 하나 판별식이 0이거나 x절편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해가 없다는 특수한 케이스를 판별식까지로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짝수 공식 씁시다. b 다시 a 더하기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의 a 더하기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인수분해가 a 더하기 3 공통인수가 있어서 a 더하기 3으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더하기 3에서 빼기 4를 하니까 a 빼기 마이너스 3과 1 사이죠. 그래서 해가 없다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내려간 부분이 없으니까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한다. 내가 그랬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각의 소관계랑 판별식이라고. 판별식은 주로 이렇게 부등식 파트에서 쓰거든요. 근각의 소관계는 방정식 파트에서 쓰거든요. 이 두 개가 계속 나옵니다. 자, 두 번째. x제곱 빼기 k 더하기 2x 더하기 2k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이때 해가 없어요. 자, 이때 또 k 범위 구하래요. 그러면 요 2차 함수는요. 그림을 그리면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간 부분도 있으면 안 되고 같은 애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접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럼 같은 애가 있거든요. 무조건 작거나 같은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크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특징이 뭐예요? x절편 없다 이거야. x절편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k 더하기 2의 제곱에서 4, 1, 2k 더하기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막 조심하란 말이야. 여긴 작거나 같다는데 뭐 여긴 작고 막 이래 등호가 있는데 막 답은 없고. 그러니까 외워서 해결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 보자. 그래서 k제곱 빼기 4k가 0보다 작다. 방정식애가 0하고 4 나오는데 0보다 작으니까 4, 2. k가 0과 4, 4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7번 보시면 이제 이거 해야겠다. 그 587번에 1번은 2차 부등식이고 2번은 그냥 부등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별하셔서 푸셔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둘 다 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몇번까지 한 거거든. 자, 2차 부등식 k-2의 x제곱 빼기 2의 k-2x 빼기 2가 0보다 크다가 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해가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2차라고 했으니까 k는 2가 아닙니다. 일단 2차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자 y는 0하고 2차 함수랑 비교해서 0보다 큰 부분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려진 부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그려야 돼? 밑에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밑에만 그리거든요. 근데 0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서 같은 것까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 또는 뭐 이렇게 살짝 만나기만 하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이래도 둘 다 0보다 큰 부분은 없어요. 네. 그럼 이거는 교점이 일단 최고계수가 음수고요. 네, k 빼기는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k는 2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d 자 방정식의 해가 하나거나 없거나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짝꿍식 쓰겠습니다. 네, 0보다 작거나 같다죠. 해가 없거나 해가 한 개거나니까. 그래서 자 짝수공식 k-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플러스 2의 k-2 k의 k-2가 0이야.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인데 이 조건에서 k가 2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2는 되면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0 이상 k가 2 미만입니다. 자, 근데 좀 어려운 버전은 두 번째 버전이죠. 87번은 이거. 자, 이거 해봅시다. 자, k 더하기 2x제곱. 자, 이건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k 더하기 2x제곱 빼기 2kx 빼기 4x 더하기 3. 아, 4x네. 자, 얘가 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0보다 작은 애는 생기면 안 돼요. 이거 어떻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작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다? 크거나 같다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k 더하기 2의 x제곱. 자, 요거 좀 정리 좀 할게요. 빼기 2의 k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작은 애가 없는 거죠. 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작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위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만약 2차라면 즉 k 더하기 2가 0이 아니라면 그래프가 무조건 위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부분이 없어요. 이런 것도 괜찮긴 해요. 네, 한 번만 만나는 거. 자, 그래서 최고계수 k 더하기는 양수면서 and 자, 교점이 없거나 한개거나 그러니까 교점이 없어, 해가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이다. 짝수 공식으로. 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요. and 자, b-의 제곱 k 더하기 2의 제곱에서 네, 마이너스 3의 k 더하기 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정리하지 말고 인수분해가 k 더하기 2로 돼요. k 더하기 2로 묶으면 k 더하기 2에 k 더하기 빼기 3 k 빼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고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둘이를 합쳐버리면 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 이하다. 하지만 이거는 2차라고 전제하고 푼 거고 이건 2차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k 더하기가 0이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 0x제곱 빼기 0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의 해가 없다예요. 근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무조건 3이잖아요. 좌변이. 뭘 넣어도 좌변은 3입니다. 3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 넣어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3이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k 더하기가 0이어도 해가 없구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도 괜찮구나.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 하기가 되게 좋아하면 서술형 되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최종답이 마이너스 2부터 1이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도 마이너스 2가 나왔죠. 여기까지 써서 답만 맞아 여기까지 써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답만 맞으면 점수 딱 한 4점 까버리면 돼요. 한 6점짜리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것도 안 했지 이것도 안 했지. 이건 진짜 답만 맞은 거거든요. 이건 답도 맞은 거라고 볼 수가 없어. 그냥 저기 계산 과정 중에 한 3분의 1만 맞은 거라서 답은 맞았는데 점수를 왜 깠나요? 뭐 이런 거 안에서 틀릴 거지. 서술형 되게 진짜 좋습니다. 이거. 서술형 한 2번이나 3번 정도. 자, 그러니까 저런 거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점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결국 그래프 문제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에 친숙해지라는. 그래야 더 어려운 걸 하거든.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수용으로 2차 부등식이냐 그냥 부등식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최고계수가 0일 수도 있냐 없냐. 그거를 잘 하시면 뭐 개념 익힘 6번. 자, 오늘 진도는 개념 익힘 6번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이건 해가 있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지만 않으면 돼요. 해가 없지만 않으면 돼요. 약간 논리력이 필요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푸는 요령은 비슷한데 논리력이 좀 필요해요.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 2차라고 줬습니다. a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가 해가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에서 해가 있을 조건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부등식의 해는요. 뭐 특히 2차는 뭐에서 뭐 사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특수한 경우라서 모든 애들이 다 무조건 성립하는 해가 모든 실수인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하면 0보다 큰 애가 얘 빼곤 다 0보다 크죠. 지금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별 희한한 게 다 있어. 그래서 해가 있을 조건으로 하면 해가 뭐에서 뭐 사이로 나오는 케이스, 해가 가장자리로 나오는 케이스, 해가 모든 실수인 케이스, 해가 한 점에서만 나오는 케이스 등등등을 다 짜야 돼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해가 없을 조건 했거든요. 해가 없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을 조건 빼고 나머지 싹 다 하면 해가 있겠지. 해가 없는 게 아니면 있는 거니까. 근데 해가 없는 케이스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해설 보면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자, 그냥 정석적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그림이 2차 함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이런 해 무조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0보다 크다는데 아니 판별식이 뭐 이렇든 뭐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0보다 큰 부분은 있잖아요. 있잖아요. 해가 전체가 해가 있기만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케이스는 다 되고요.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케이스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지만 대신에 방정식해가 두 개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합쳐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아닌가? 쉬운가? 쉬우면 뭐 상관없고.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해가 없을 조건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가 없을 조건은 뭐냐면 위로 올라간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게 없는 거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가 해가 있을 조건이죠. 그럼 얘가 뭐냐? 최고차 항계수 A는 0보다 작으면서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네, 그리고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A제곱이 9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A가 3하고 마이너스 3 가장자리거든요. 근데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요러면 해가 없으니까 해가 있으려면 이거 반대 3 초과죠. 마이너스 3 초과죠. 단 주의해야 될 게 뭐지?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0은 되면 안 됩니다. 오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이 아니다고 했는데 답지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이 아니다니까 이렇게인데 이거를 둘로 잘랐어요. 마이너스 3에서 0, 0보다 크다. 답은 이렇게 썼는데 그냥 저렇게 또 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590 아니 91번 하자. 근데 별 차이가 없는데?
91이나 90이나? 자, k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존재하도록 존재할 조건을 구하시오. 자, 그냥 부등식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죠 뭐. 네, kx제곱 빼기 kx 더하기 k 빼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할 조건인데 존재할 조건 너무 많아요. 뭐에서 뭐 사이도 있고 뭐에서 뭐 바깥도 있고 최고차항계수 양수일 때 따로 음수일 때 따로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너무 새끼 많아. 그래서 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구할 거예요. 해가 없지 않으면 있겠지. 그럼 해가 없을 조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위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0이거나 0에서 내려간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해가 없을 조건, 이거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0보다 위에만 있어야죠.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K가 양수면서 네, 그 x절편이 없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죠.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맞게 썼어? 맞겠지. 그럼 마이너스 3k 맞구나. 더하기 8k가 0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3k제곱 빼기 8k가 0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0하고 3분의 8 가장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건데 처음에 최고계수 양수라는 조건을 같이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3분의 8 초과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K가 0이 아닐 때를 전제하고 푼 거예요. 자, 만약에 K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0x제곱) 빼기 0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거 해 있잖아요. x가 해가 모든 수잖아. 나는 해가 없을 조건을 하는 거잖아. 그죠? 해가 없을 조건. 없을 조건이 3분의 8 초과예요. 이거는 해가 없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해가 있을 조건은 없을 조건의 반대겠지. 없을 조건이 되니까 저 외에 나머지 경우는 해가 있겠죠. 따라서 해가 존재할 조건은 3분의 8보다 작은 경우. K가 3분의 8보다 작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집합이라는 용어를 없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네. 자, 어쨌든 지금 요 단원에서 계속 뭘 하고 있냐면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계속 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질까 하고 풀고 있어요.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이 나오냐. 그게 해가 뭐 특별한 조건이든 뭐에서 뭘로 나오든. 내가 7번을 안 하는 게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보통 이제 제일 짜증나는 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신 끝나면 할 근해 분리 파트가 엄청 짜증나는 데인데, 보통 잘한다는 애들도 한 번은 좌절을 겪는 데인데,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하자고. 다음 시간에 좀 천천히 하고. 숙제 알려줄 테니까 남은 시간은 좀 숙제 하다가 가세요. 여기서 진도 더 나가면 그게만 힘들지. 원래 여기는 한 번에 이 정도 나오면 충분해. (591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72까지 할게. 아니 잠깐만. 아 이건 좀 적나? 아, 일단 72까지 하면 되겠다. 여러분 뭐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쌤 잠깐 봐봐요. 어차피 숙제 하려고 펴놨잖아요. 자 112쪽만 봐요. 여기는 아직 숙제가 아닌데 미리 얘기할게요. 자 112쪽에 785번 이거랑 787번 이거랑 788, 789는 좀 그렇다 치고 이거 공통수업 원에서 한 거거든. 특히 788번 이거 내가 엑셀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크로스에서 푼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공수원 보시면 있어요. 이거 라이트 쌤 수준에서는 얘가 없었는데 예, 쌤에는 있네요. X로 정리해서 크로스 잘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명이 좀 빈약하네요. 그 쌤에서의 설명은 좀 빈약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아마 좀 잘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공수 열심히 하는 거였는데. 자, 뭐 773번, 774번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773, 774 이거 뭐 많이 한 거죠? 네, 둘둘 잘 묶어서 치환을 가정하고 푸는 거. 혹시 779번 이거 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779번 보시면 xy 빼기 3x 빼기 2y 더하기 6은 4 xy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고 내가 이거 공수원에서 뭐라고 했냐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문자 두 개씩 하나라고 푸는데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푼다. 어떻게 하냐 둘둘 잘라서 풀어라. 그나마 3-1이라고 6하고 4를 따로 줬죠. 그냥 xy 빼기 3x 빼기 2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안 주고 저렇게 준 거죠. 중3들이 좀 풀 수 있게. 별거 없어요 진짜. 그냥 공수 내면 돼요. 3-1 어려운 거. 그러니까 기억을 좀 되살려서 풀어보세요. 다 한 번은 한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숙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하시고 뭐 선행이 한 방에 딱 되나? 네. 뭐 숙제 하세요. 하다가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 예, 일품은 좀 준비를 하세요. 일단